아, 이분은 미모면 미모, 또 강이면 강이, 또 최고의 애터미의 디바. 네, 우리가 화면에서 또 무대에서 늘 배웠던 매력 넘치는 네, 신정임 크라운 마스터님이십니다. 네, 나오실 때 환영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일단 조금 전에 저한테 인사해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목소리 상태가 좀 그래서 인사를 못 드렸어요. 일단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네. 요즘은 오프라인으로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줌이 어색하네요. 여기 분들은 이제 해외 라인이랑 같이 하니까 줌으로 꾸준히 해 오시고 되게 이제 탄탄하게 느껴지네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까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막 서로 인사 나누는 거 보니까 몽골은 굉장히 추우신가 봐요. 음. 일단 백성호 총장님이 저희 구리 반가반가에 오셔가지고 저희 파트너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비전을 주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배울 점이 많은 분인 것 같아서 그분이 여러분의 스폰서이신 거에 대해서 일단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는 것처럼 고3과 재수생을 가리키던 수학 과외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학 과외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어요. 사람 이하고 똑같은 치아를 만드는 치과기공사라는 일을 했었고요.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서 공인중개사도 좀 해볼까 했는데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공인중개사를 하다가 애터미 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라고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싶을 정도로 저는 하다가 그만뒀거든요. 아예 한 2달 배우다가 이건 내가 못하겠는 일이구나 라고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혹시 공인중개사를 하다가 애터미를 하시는 분이면 신정임은 못했던 거를 나는 했구나. 그럼 애터미에서 나는 신정임보다 훨씬 빠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남편이 하던 횟집 서빙 일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코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서 거기서 잠깐 하는 일을 했었는데 이제 누군가가 와서 뭘 달라고 하면 주기는 했었지만 제가 누구한테 뭘 사세요라고 하는 거는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이어서 사실은 애터미를 하기 전에 다단계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선이었지만 또 한다고 해도 저 같은 사람이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절대 못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떠신가요? 나는 애터미 알고 나서 이건 딱 내 일이다. 나 애터미 하면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분 계세요? 지금 웃으시는 분도 계시고, 손을 드시는 분은 여긴 다 겸손하신 분들만 계신가 봅니다. 어, 지금은 애터미에 대한 편견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 했을 때만 해도 애터미를 먼저 말하기 전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먼저 얘기해야 될 정도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애터미를 시작하겠다고 나왔을 때, 애터미에서는 가장, 가장 큰 직급이, 로얄 마스터였어요. 그리고 또 그분들은 제가 원래 모르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애터미를 들으면서도,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되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어수선하다. 이런 것만 느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한두 번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제대로 애터미를 들어보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아주 늦은 성공을 한 것도 아니고 아주 빠른 성공을 한 것도 아닌데요. 저보다 회원번호가 훨씬 더 늦으신 분이
저보다 더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그분들하고의 차이점을 봤더니 저는 제품을 꾸준하게 써보고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미뤘고요. 또 마케팅 플랜을 들었는데 상한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제가 수학 선생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플랜을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었어요. 마케팅 플랜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거절당하면 상처받고 열정 떨어지고 이러면서 그냥 꾸준하게 한 발 한 발 걸어가면 됐었는데 걸어가다 멈추고 걸어가다 멈추고 했었어요. 그런데 마케팅 플랜을 잘 들어보고 이해를 잘 하신 분은 멈추지 않고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계속 가면서 저보다 더 늦게 시작했던 분이 저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은 애터미 사업을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싶다면 이 회사에 대한 확신을 정확하게 느껴라.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확신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애터미 회사에서 주관하는 세미나를 진짜로 내 정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온 신경을 다해서 10번, 20번, 한 달, 2달 이상 꼬박 들어보고 나서 확신이 먼저 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한테 가서 말하는 것보다는 내 안에 확신이 확실하게 있어야지 누구한테 말하기가 훨씬 더 쉽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 중에 저처럼 누군가가 거절하면 상처받아서 한 10일 동안 집에 들어 누워 계신 분 계신가요? 여기는 아닌가 봅니다. 저는 상처받는 일을 별로 안 해봐서 거절받는 일을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네트워크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본인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지? 내가 본인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거절을 하지? 이러면서 몇 명 안 되는 인맥이고 내가 그들한테 뭔가를 베풀었다고 생각하는데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애터미를 시작하면서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 뜻대로 한 달, 2달, 3달 안에 큰 돈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면서도 제 가슴을 쳤어요. 내가 이걸 왜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지? 내가 이걸 왜 해가지고 식구들한테 이렇게 욕을 먹지? 식구들한테 욕을 얻어먹는 것까지는 뭐 식구들이 날 사랑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모르는 남들한테까지도 욕을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참 이거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을 애터미 하면서도 솔직하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똑똑한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저처럼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애터미는 무조건 되는 일이야 라고 처음부터 알아먹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저는 크라운 마스터가 되는데 한 10년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저처럼 막 드러누워 있는 시간이 많지 않고 확신이 제대로 있다면 분명히 크라운 마스터 되는 데는 훨씬 더 빠른 시간이 밖에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애터미에 대한 제대로 된 확신이 있나 없나 이걸 확인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파트너분들이 저에게 단장님은 뭘 잘해서 크라운 마스터가 됐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내가 뭘 잘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한 게 없어. 조금 잘한 거는 남들보다 조금 더 웃는 거. 웃는 건 좀 잘할 수 있었어요. 그거 위에는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진짜 제가 잘했던 건 뭐냐면요. 제가 애터미를 그만두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될지 안 될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그만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완벽하게 200만 원 이상이 되고서부터는 애터미는 무조건 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때서부터는 그만둘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 수입이 2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 중에는 저처럼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애터미 회사의 세미나를 들어보면 정말 괜찮은 것 같지만 나 혼자 있다거나 누군가한테 거절을 받으면 진짜 될까? 딴 사람은 된다고 하는데 나는 혹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요. 스스로 자신을 믿는 긍정적인 마음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 자신이 믿어졌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자꾸 저를 믿으려고 노력했고요. 제가 그만두지 않았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이 안 됐을 때, 파트너가 없었을 때는요. 집안의 식구들이 다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들은 써보지도 않고 세미나를 들어보지도 않고 반대를 하길래 내가 맞다라는 걸 보여주고 말 테다. 이런 오기로 안 그만뒀었고요. 제 파트너가 나왔을 때는 내가 이 사람에게 같이 돈 벌자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만둬 버리면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사기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그리고 그들을 진짜 같이 성공하자고 얘기했으니까 그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안 그만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애터미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 이거는 3개월 만에 5개월 만에 큰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은 좀 걸려요. 시간 참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 대답은 멋들어지게 잘해요. 네, 저 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만 지나면 애터미는 돈이 안 돼서요. 이러면서 힘들다고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럴수록 빠른 성공이 있어야지 빨리 돈이 돼야지 내 파트너도 그만두지 않고 나도 그만두지 않아요. 그러려면 일단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나한테 애터미에 대한 정말로 100% 확신이 있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우 저 확신이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확신은 머리에만 있는 확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리고 가슴 속 안에서 진짜 애터미는 되는 일이야 라는 확신이 있는 분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원래 강의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스타일인데요. 지금 사실은 목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너무 천천히 하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얼굴들이 밝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막 자꾸 모션을 취하고 있거든요.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렇지만 목소리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나부터 제대로 애터미에 대한 확신이 있어라. 왜 여러분 있잖아요. 저희 회사가 유통회사잖아요. 유통회사는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됩니다. 될 수밖에 없고 성공해요. 회사는. 그런데 안 좋은 제품을 비싸게 팔면 그것도 제주인 거잖아요. 근데 좋은 제품은 비쌀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게 싼 제품은 안 좋은 거죠. 좋은 제품은 비싸야 되는데 그 좋은 제품을 싸게 판대요. 그거는 이거랑 똑같은 거래요. 저희 회장님이 이번에 로얄 워크샵에서 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원리를 믿어라. 나무는 물과 햇빛이 있으면 자란다. 그게 나무가 자라는 원리다. 엄마는 애를 키울 때 엄마가 별로 하는 일은 없다. 그저 애가 울면 먹을 거 주고, 애가 추우면 옷 주고, 애가 똥 싸면 기저귀 갈아주고, 그걸 엄마가 하는 거다. 엄마가
애가 심장이 잘 뛰고 있나 안 뛰나, 얘 심장 박동수가 작아가지고 내가 심장 박동을 맞춰줘야 되나, 얘 호르몬은 잘 나오고 있나, 엄마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래. 그 원리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대. 애터미의 원리는 유통회사고 좋은 제품을 싸게 팔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려올 수밖에 없고, 당연하게 그 원리에 의해서 애터미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회사다. 근데 왜 그 원리를 못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재주를 가진 회사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여러분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고 해서 애터미가 괜찮은 회사라고 시작은 하지만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애터미의 원리를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품 좋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제품 싸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호응을 해주신 분들이 성공을 못하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좋은 제품을 여러분이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회사에 나는 선점만 하면 되거든요. 입으로 구점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떤 누구도 못하지는 않아요. 못 걸어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할 수 있고요. 이제 말 배우는 애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만 하면 우리는 성공하거든요. 내가 아이크림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파워 비타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좋고 싸다는 거 알리기만 하면 되는데. 다 끄덕끄덕 거리시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많이 알리세요? 하루에 한 명 만나는 게 어려울까요? 100명 만나는 게 어려울까요? 제 말이 너무 어려운가 봐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한 명 만나는 게 쉬울까요? 100명 만나는 게 쉬울까요? 표정들이 어떤 줄 아세요? 다 어려워. 이런 표정이세요. 근데 회장님께서 그러셨어요. 한 명을 만나는 사람은 이 한 명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인상이 이렇게 달라지면 어쩌지? 혼자 별 고민을 다 하는데. 근데 하루에 100명 만날 사람은 거절당해도 또 만나러 가야 되니까요. 생각이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일단 던져보는 겁니다. 애터미 아세요? 한 명 만나는 것보다 100명 만나는 게 훨씬 더 쉽다고 박강길 회장님은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앉아서 들을 때는 한 명 만나나 100명 만나나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한 게 후회가 돼요. 어차피 사람들은 몰려오는데 그냥 얘기할 걸. 최근에요. 제가 10년 전에 얘기했던 분, 제품을 팔았던 분이요. 제가 막 열심히 잘 설명했으면 그때 애터미 했을까요? 그런데 그분이 10년 만에 제 파트너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쩜 그때는 그렇게 말을 못했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랬어요. 말을 못하더라도 당신이 나를 꾸준하게 계속 관리했었다면 나는 지금 당신하고 애터미 사업을 해서 그래도 총장님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제 초창기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뭐냐면 내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다면 진짜 계속 그 사람이 애터미를 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얘기해야 되는 수도 관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막 아까 마이크를 들고 강의를 하고 뭐 강단에서 많이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요. 현장에서 일 잘 못해요. 그리고 강의도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강의를 잘하는 편도 아니에요. 근데 저처럼 후속 관리도 못하죠. 별로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이 이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원리 때문입니다. 좋은 제품을 싸게 팔기 때문에 내가 그만두지만 않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단 하루에 1명을 만나든 10명을 만나든 100명을 만나든 나는 사람을 만나고는 있었다는 거예요. 초창기에 거절받았을 때 10일 동안 들어 누웠을 때 빼놓고는.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뭐냐면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고요. 생각해 보니까 쉬는 날들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저희 딸을 낳는 날도 그날도 일을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배가 아프다고 했더니 왜 병원에 안 가냐고, 바보냐고, 빨리 병원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왜 이제 왔냐고, 안 아팠냐고, 이상한 아줌마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기 낳기 몇 시간 전까지도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말 안 쉬고 계속 일을 했는데 제가 부자로 산 건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 정도. 그런데 애터미는요,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아요. 지금은. 쉬고 싶은 날은 쉬고요. 지지난주에는 저희 남편이랑 저기 밑에 지방에서 한 일주일간 있으면서 세미나도 했지만 노는 시간도 많았어요.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편안하게 쉬고 있는 시간인데 돈은 지금 가장 많이 벌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애터미의 원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선택도 능력이다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요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선택이 능력이다 라고 말해요. 혹시 이 중에 애터미를 선택을 안 하신 분이 애터미를 알아보시려고 들으시는 분이라면 능력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대박 능력 있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분들 애터미에서 성공 못하면 기적인데요. 저는 애터미를 알아먹고 안 그만둔 게 지금 성공자가 된 거고요. 저희 스폰서는 통닭만 튀기던 통닭집 아줌마인데 10년 이상 통닭 튀기다가 애터미를 알아먹고 애터미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저희 조카는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호주 유학까지 갔다 와서 공무원 준비, 대기업 준비를 하면서 애터미를 알아먹어가지고 선택해가지고 지금은 연봉 2억 이상의 로얄 리더스 클럽이 됐고요. 저희 집에서는 저희 딸이 학벌이 제일 안 좋아요. 저희 딸 학벌이 고졸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딸내미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나왔는데 애터미를 알아먹고 하잖아요. 저희 딸내미 파트너 중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다는 S대를 나온 젊은이가 있어요. 그리고 S대를 다니는 젊은이도 있습니다. S대를 다니다가 휴학을 했어요. 본인은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애터미를 알았고 애터미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만 20세가 안 돼서 회원가입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가 났대.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남들은 코드가 있어도 열심히 안 뛰고 애터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말 일하고 싶은 그런 젊은이, 그런 똑똑한 젊은이는 나이가 안 돼서 회원가입이 안 된대. 근데 그 친구는요.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 안 갈 거래요. 애터미 할 거래요. 그래서 대학을 어디를 갔냐면 애터미 하기에 가장 좋은 과가 무슨 과인가를 봤더니 경영학과들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경영학과를 들어가서 애터미 한다고 휴학하고 지금 애터미만 하고 있어요. 자기 대학 안 나와도 된대. 그렇게 똑똑한 학생들도. 그러니까요. 애터미를 알아먹고 애터미를 선택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본인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 지금 나 애터미 사업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네. 이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애터미 사업한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는 꽤 많은 욕을 얻어 먹으셨을 겁니다. 맞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욕을 얻어먹었는데 성공자가 안 되면 정말 많은 욕을 얻어먹어야 되거든요. 하다가 그만두면 욕을 또 얻어먹어야 돼요. 근데 애터미 성공자가 되어버리잖아요.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진짜 대단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 시작한다고 어차피 욕 다 얻어먹으셨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욕 먹지 말고 박수 받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시려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애터미를 그만두지 않은 거 하나를 잘했습니다. 근데 제가 애터미를 그만두지 않게 만든 거는 애터미 세미나예요. 저는 지금까지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애터미 세미나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예전에 제가 다닐 때 석세스는 1박 2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1박 2일 동안에 저희 집에 제사가 9번 있었어요. 제사가. 석세스 가는 날, 제삿날하고 겹치는 날이 있었겠죠. 제가 석세스 갔을까요? 제사 지냈을까요? 아, 음소거를 다 해가지고 대답을 못 하시는구나. 네. 제사 안 지내고 석세스 갔습니다. 어른들은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저런 싸가지. 막 이러면서 조상을 안 돌보고. 근데 저는 저희 스폰서님이 저희 형님이었고요. 제가 대실적이 아니고 소실적 1번이었어요. 저희 형님의 대실적은 많이 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성공하면 형님은 성공하시죠? 그랬더니 맞대요. 근데 형님, 석세스 세미나를 가야 성공하는 거죠?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저 세미나 갈까요? 그랬더니 가라 가. 이래서 저는 석세스 가고 형님은 제사 지내고 이래서 제가 한 번도 석세스를 빠지지 않고 갔더니 지금은 형님도 성공자가 되고 제가 성공자가 되니까 어머니께서 며느리들이 힘들다고 바쁘다고 9번 있는 제사를 한 번으로 줄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한 번도 이제는 그냥 식구들끼리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는 거지 제사 지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애터미를 알아서 크리스찬이 됐고 저희 형님도 크리스찬이 됐고 어머님도 이제는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어깨에 뽕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우리 아들들 며느리들이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면서. 근데 제가 그때 제사 지내는 야 되는데 어머님의 눈총을 받으면서 거기 세미나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갔더라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세미나가 그만큼 중요하냐면요. 내가 진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진짜 미친 사람 빼놓고 아니면 이제 시작해가지고 막 열정이 오른 사람 빼놓고는요. 상처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세미나장에 가면 내가 그 받았던 상처들이 그 세미나장 안에서 많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세미나장을 가라는 겁니다. 세미나장 안 가고 나 혼자 가슴속 안에 간직하면 아파요. 그리고 내지는 애터미를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처는 꼭 치유가 돼야 되고 그 치유하는 장소가 세미나장만큼 좋은 곳이 없기 때문에 꼭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세미나에 가야지 회사의 방향을 알아요. 그래서 세미나장에 가서 하는 얘기들, 다음 달에는 뭐가 있고 올해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들어보아서 회사가 나아가는 방향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미나를 나 혼자 듣는 게 아닙니다. 내 스폰서, 내 파트너, 나 같이 듣다 보면 팀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팀워크가 갖춰지지 않으면 큰 성공이 어려워요. 근데 그 세미나장 안에서 머리로 깨우치고 가슴으로 깨우치고 같은 내용을 같이 들으면서 팀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 팀워크가 만들어지고 큰 직급을 가기를 원하는 분은 세미나 절대 빠지지 마라. 절대 빠지지 말라고 한다고 하니까 저는 5년 동안 세미나 다녔는데요. 왜 성공자가 안 되냐고 그만두는 제 파트너도 있었어요. 이게요. 세미나만 가서 앉아 있는다고 100% 성공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세미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만 세미나 이외에
현장 활동도 반드시 해야 돼요. 특히 남자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세미나만 듣고 있고 공부만 하고 있고 밖에 나가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남자분들도 밖에 나가셔야 돼요. 칫솔 하나 팔기 창피하다고요. 그 칫솔 하나에 제가 작년에 연봉이 7억이 넘었어요. 움직이시는 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미나 안에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 파트너가 맨날 내 얘기만 들으면 처음에는 좋다고 하지만 나중엔 지겹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성공자의 양분, 다른 사업자의 양분, 회장님의 양분 이런 거를 받아서 진짜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나 혼자 사업자를 절대 만들 수 없어요. 만들었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 관리하다 보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떠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거 있잖아요. 아기 키울 때 아기가 엄마만 본 아기는 낯가리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안아주고 저 사람이 안아주고 하는 아기는 내성이 커져서 이 사람한테도 가고 저 사람한테도 가거든요. 우리도 여러 가지 양분을 빨아들여서 내 걸로 만들어서 진짜 사업자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미나 절대 빠지지 말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셨나요? 제가 배도라지 즙 하나만 더 먹고 해도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맛있는 그 배도라지 즙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하루에 2개 먹으라 그러는데요. 저는 하루에 몇 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건강도 건강인데 너무 맛있어요. 첫맛은 달달하고 뒷맛은 쌉쌀하면서 식욕도 땡기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식욕 땡기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진짜 건강한 사람은 식욕이 돌아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열심히 드시는 분들은 같이 호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했던 얘기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미나장은 저는 애터미 사업에서 90%를 차지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안에서 사업자가 만들어지고 단단해 내가 약했던 내가 단단해지면서 상처받았던 내가 힐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애터미 사업에서 3년 뒤에 5년 뒤에 큰 성공자가 되려면 세미나의 양분을 받아서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절대 큰 성공자가 안 됩니다. 1년생 풀은 뿌리가 얕아요. 근데 아주 큰 나무들은 뿌리가 되게 깊습니다. 대나무는요, 올라오지도 않고 뿌리만 만드는데 5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 대나무가 위에 나오지도 않고 뿌리만 5년 동안 땅속에 있으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리고 포기해버릴까요? 저는 애터미도 뿌리가 단단한 분이 어떤 바람에도 견딜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뿌리가 단단하게 내리려면 일단 세미나 빠지지 않고 그 안에서 애터미의 많은 양분을 먹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3년 동안은 뿌리를 열심히 내려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3년 동안 그 뿌리를 내리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나오지 않지는 않아요. 나옵니다.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이 나오는 게 작다고 해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요.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벌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번에 박한길 회장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9천억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왜냐? 우리 회사는 3대를 갈 회사다. 임페리얼이 되면 한 달에 1억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1년이면 12억 정도 되고 1대를 30년을 치면 90년 하면 이 임페리얼의 가치는 9천억이다. 근데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은 다 내재된 임페리얼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못 믿는 걸 수도 있어요. 9천억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작은 돈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9천억을 여러분은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9만 원 번다고.
정말 정말 큰 돈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혹시 여기는 강남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강남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 동네 시골보다는 부자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우리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집 사고 땅 사고 하는 거라면서요. 근데 그거를 내 자녀한테 물려주면요. 상속세 내느라고 정신 못 차리더라고요. 저도 저희 동네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월세를 받고 있는데요. 제 거 건물을 저희 딸아이한테 물려주면 상속세 때문에 이 건물을 팔아야 될 거예요. 그 아이는. 그런데 애터미는 3대가 상속이 되면서 그런 거 없잖아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부동산에서 애한테 물려주실 생각 하시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본인 거 쓰고 코드만 넘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한테 그게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제가 애터미에서 열심히 돈 벌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곁으로 천국으로 갈 거예요. 그럼 제 거 회원 번호에 이름 신정임이 뭘로 바뀌냐면요. 홍소현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요. 그럼 저희 딸은 본인 거 있고 제 거 있고 홍소연 이름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딸의 자식은 어쩌면 코드가 4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제 거 할머니 거, 자기 엄마 거, 이 홍소연이 혹시 애터미 하는 남자랑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 결혼해가지고 애 하나를 낳으면 그 애터미 하는 남자의 코드도 애기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코드가 4개가 될 수도 있어요. 6만 원짜리 코드만 한 달에 24만 원이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 4억이 넘는 코드가 4개라고 생각해 보실래요? 이런 대단한 일은 저는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었냐면요. 총장 때까지도 몰랐어요. 제가 본사에 마케팅 플랜을 했는데요. 아, 이거 녹음되고 있어서 말 안 해야 되는데. 하네요. 제가 본사에 마케팅 플랜을 했던 사람인데요. 상속을 받으면 2개 중에 본인 거하고 엄마 거하고 2개 중에 돈 더 많이 나오는 거 하나를 가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본인 것도 갖고 엄마 것도 갖고 2개를 다 갖는 거예요. 내가 이걸 총장 때까지도 몰랐잖아요. 바보 같은 아줌마인데도 단장도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대단한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힘들다고 민기적거리실 거예요. 내 얘기 안 들어준다고 상처만 받고 앉아 계실 거예요. 나가기 두렵다고 문지방 안 넘고 집에서 고민만 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은 몸이 찌뿌드둥하다고 세미나 안 간다고 하실 거예요. 애터미는요. 이제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회사래요. 이번에 회장님께서 우리 회사 매출액의 거의 50%가 떨어져도 우리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또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 망하기 위해 회사, 회장님, 저희들도요.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망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회사 안 망하게 하려고요. 회사가 잘못하는 건 저희들도 난리치고 있거든요. 회사가 그렇게 잘못하지도 않아요. 잘해요. 그런데 용기 뚜껑 불량이다. 제대로 만들어줘라. 뭐 해줘라. 막 이러면서 얼마나 회사에게 많은 건의사항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 이게 내 직업이니까 회사가 없어지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돈 버는 저도 안 망하게 하려고 계속 하고 회사 회장님은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돈 못 버는 여러분, 이제 6만 원 버는 여러분은 뭘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고 회사 망할 거 걱정하면서 안 하십니까? 그런 걱정은 회장님이 다 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세요. 세미나 빠지지 마시고요. 그게 90%의 일입니다. 여러분 스폰서가 주관하는 이런 미팅에 빠지지 마시고요. 그리고요. 세미나 빠지지 말란다고 공부만 하고 있지 마시고요. 제발 움직이세요. 내일부터는요. 하루에 1명만 만나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 50명을 만나야지 100명을 만나야지 한번 해보세요. 그럼 100명한테 일일이 다 전화해서 만나자고 약속받기 어려울걸요.
그럼 100명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버스 타고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말해야 되고요. 버스 정류장 옆에 서 있는 사람한테도 말해야 되고요.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도 말 시켜야 돼요.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사회를 보고 있는 조세리 샤론 노즈 마스터를 알 겁니다. 제 파트너님인데요. 버스에서 예전에 어떤 아줌마가 게임을 막 버스 정류장에서 하고 있더래요. 이렇게 쳐다봤더니 요걸 움직이면 터질 것 같더래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움직이시면 터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옆에서 훈수 두다가 그 아줌마가 파트너가 됐어요. 조세리 국장님 아가씨인데도 아가씨였을 때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 시켰거든요. 100명 만나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왜 안 만나줘? 왜 안 만나줘?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만날 사람 많아요. 그냥 말 시키면 다 만날 사람이에요. 외국은요. 한 사람 만나러 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한국은 눈만 돌리면 만날 사람인데 그것도 강남권에 있는 분들은 저도 오늘 논현동 갔다 왔거든요. 아주 그냥 강남에는 특히나 밭이에요. 사람들 엄청 많더만. 한 건물만 먹어도 제가 봤을 땐 총장 갈 수 있겠더만요. 그런데 안 움직여서 그러는 거죠.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탓, 제품 탓, 어차피 하지 마세요.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제품을 받아서 누구는 임페리얼 됐고요. 누구는 크라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신에 그만두지 않고 움직이세요. 그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성공자가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좀 잘 살았던 분, 강남에 사시는 분, 좀 잘 배웠던 분들, 그분들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 내가 예전에 돈 꽤나 벌어봤거든요. 근데 내 스폰서가 나보다 좀 못났다는 생각이 들으면 내가 당신보다는 낫거든? 그러면서 그 스폰서의 얘기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 애터미에서는 그 스폰서보다는 여러분이 더 애기니까 스폰서가 안내하는 걸 존중하시고 따라 해보세요. 따라 했는데 잘 되면 역시 스폰서 말이 맞네. 근데 스폰서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되면 스폰서가 더 미안해가지고 더 도와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요, 잘났다고 막 자기 혼자 하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특히나 제 파트너 중에 어떤 남자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세미나를 안 가고도 성공자가 되는 1호 성공자가 될 거래요. 제가 계속 세미나 가라고 했더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정임 단장님 나이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세미나 안 가고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요. 그러면 신정임 단장님 스폰서 중에 임페리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임페리얼은 조직이 클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세미나 안 가고 성공자 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실래요? 그래서 제가 이혜정 임페리얼님한테 전화했어요. 총단장님, 저희 파트너 중에 이런 분이 있는데요. 총단장님 파트너 중에 세미나 안 가고 성공한 사람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뭔 개소리요? 이러더라고요. 세미나 안 가고 성공하신 분 없으세요. 근데 크게 좀 잘나신 분, 막 좀 내가 조금 능력 좀 있고 좀 잘 살았던 분, 많이 배웠던 분, 그런 분들일수록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많더라. 그래서 내가 다른 일로는 훌륭하지만 그거 가지고 있는 그 머릿속 안에 있는 걸 좀 빼시고 그래야 들어갈 자리가 있잖아요. 애터미가. 내 걸로 가득 차여 있으면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 안에 있는 걸 다른 걸 좀 빼시고 스폰서가 나보다 못났더라도 스폰서들이 하는 얘기를 좀 받아들여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애터미에서 훨씬 더 빠른 성공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초보자들이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초보자들 중에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자기가 계속 판단해. 스폰서님이 이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그랬더니 아이 그분은요 스폰서님이랑 같이 가면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이분은 어떨까요? 그랬더니 에이, 걔는 아니에요. 걔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지 말고 일단은 스폰서님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라 이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계속 나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나 혼자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스폰서랑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은 자기 혼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그냥 스폰서한테 다 맡겨. 스폰서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스폰서하고 상의하고 의논하고 상담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스폰서한테 모든 걸 다 맡기면 안 돼요. 나도 처음에는 애텀이 애기였지만 애기가 기고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자꾸 어른이 되어가야 돼. 여기 좀 연세 드신 분 계시는데 연세 드신 분 중에 왜 어렸을 때 동네에서 엄마 저 되게 오래 빨던 친구들 생각 안 나세요? 막 7살 때까지 엄마 젖 빠는 친구도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 잘 되셨어요? 엄마 젖을 너무 오래 빨면 애가 머리가 나빠진대요. 엄마 젖을 안 빨아도 문제가 있지만 엄마 젖을 너무 오랫동안 먹는 애도 문제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되면 엄마 젖을 먹다가 엄마 젖을 띄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폰서한테만 의지할 게 아니고요. 이 스폰서도 언젠가는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봐줘야 되니까 내가 스폰서한테 부지런히 배우고 자장격제해서 내가 스폰서가 될 때는 내 스폰서가 나한테 알려준 것처럼 내 파트너한테 알려줘야지. 아니면 내가 스폰서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배운 걸 알려줘야지. 그 다음에 내 스폰서가 이렇게 하는 건 난 별로였던 것 같아. 그럼 나는 내 파트너한테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머릿속 안에 있는 걸 빼고 일단은 좀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라. 회사의 이야기건 스폰서의 이야기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를 지려고 해요.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만두지 않아서 성공했고요. 저를 그만두지 않게 만든 건 애터미 세미나였고요. 이 세미나 안에서 제가 어떻게 해서 성공자가 됐냐면 예전에 저하고 애터미를 하는 저하고는 달라졌어요. 왜 무지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저도 애터미를 하면서 제 자신이 변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변화가 돼야지만 성공한다 라는 거예요. 일단 애터미 하기 전에 나하고 지금의 나하고는 겉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겉모습이 바뀌라고 하면 막 명품 옷, 좋은 옷, 명품 백을 들고 다녀라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돈 많이 벌어서 하시면 되고요. 원래 돈 있는 분들은 하셔도 돼요. 근데 내 생활이 어려운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절대 없는 게 애터미에서 겉모습이 변화라는 건 이거예요. 내가 비록 비싼 옷이 아니지만 누구라도 봤을 때 그냥 평범한 동네 아줌마가 아닌 일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복장을 하고 다녀라. 그리고 애터미 제품을 쓰고 먹고 하기 때문에 어떤 누가 봐도 내 외모적으로 내 모습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나를 가꿔라. 그 다음에 내 건강이 건강해 보이도록 나를 바꿔라. 제가 예전에 청주에 갔더니 성형외과에 딱 플랜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붙어 있었냐면 어머님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셨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장님이 날 만들지 않더라도 애터미 화장품이 날 만들어요. 이 세상의 여자는 딱 두 부류래. 첫 번째, 이쁜 여자. 두 번째, 미운 여자가 아니고요. 이쁜 여자하고 게으른 여자하고 두 부류로 나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쁘든 게으르든 두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내가 게으르면 부지런해서 예뻐지시면 돼요. 근데 애터미를 부지런하게 잘 쓰면 안 예뻐지는 게 기적이에요. 한번 여쭤볼까요? 나 애터미 하기 전하고 지금하고 외모적으로
예뻐졌다, 진짜 좋아졌다, 환해졌다, 그렇게 변화됐다라는 얘기를 들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좋아요. 지금 들으시는 분은 뭔 배짱으로 드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이뻐졌다고 손 드시. 네. 뭐 인정할게요. 이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본인이 그렇게 자신 있게 손을 들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손을 안 드신 분은 겸손해서 안 드는 건지도 모르지만 진짜 본인의 모습이 변해야 돼요. 특히 남자분들. 남자도요. 애터미를 하는 이상은 본인의 외모가 바뀌어야 됩니다. 무슨 남자가 선크림이야. 무슨 남자가 비비크림이야.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사업이잖아요. 내가 먼저 제대로 쓰고 누구한테 제대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몇 살이건 내가 남자건 여자건 가리지 않고 할 거 다 하셔야 돼요. 저희 남편도 처음에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본인 화장대에 헬시글로우 베이스가 없으면 그날은 저하고 저희 딸하고 혼나는 날이에요. 내 거 누가 갖다 썼어!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거든요. 반짝반짝하게 헬시글로우 남자분들도 바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하셔요. 그다음에 두 번째, 외모적인 것만 변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내면적인 것도 변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회장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돈 되는 건 내 소실적의 크기가 커야 된다. 그런데 내 소실적의 크기가 크려면 내 가슴의 크기가 커야 된다. 가슴의 크기를 키우라는 거. 성형외과 가라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네. 회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세숫대야에다가 돌을 던지면 흙탕물이 금방 올라온대요. 밑에 흙탕물이 있는 세숫대야는. 그런데 짧은 호수에다 돌을 던지면요. 호수가 아무 반응도 안 한대요. 뭐냐면 내 마음이 넓은 호수 같으면 옆에서 아무리 돌을 던져도 내 마음이 잔잔하게 가만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잔잔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가 돌을 던져도 그 돌마저도 품을 수 있다면 여기 계신 분들의 소실적은 커질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애터미를 내가 선택했잖아요. 그렇게 능력 있는 선택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내가 선택을 해놓고 내 스폰서 꼴보기 싫어서 애터미 안 해야 돼. 내 파트너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 아주 너무 난리를 쳐가지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애터미 하기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서 못하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9천억을 버실 여러분들. 겨우 돌멩이 하나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넓은 마음으로 아직껏 내가 9천억 벌 사람인데 이것쯤이야. 이러고 넘어가세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여러분을 반목했던 분들이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아. 우리 스폰서가 대단한 분이었었네. 우리 파트너가 이렇게 마음 넓은 사람인지 몰랐었네. 그러면서 여러분을 다시 볼 수 있게 그분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요. 저도 스폰서하고의 갈등도 있었고 파트너하고의 갈등도 있었어요. 그런데 스폰서하고 파트너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스폰서는 스폰서대로 열심히 뛰고 저는 저대로 열심히 뛰고 파트너는 파트너대로 열심히 뛰어서 그만두지 않은 거는 저희가 잘한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마음을 합쳤을 때보다는 조직이 안 컸어요. 그냥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다들 어른이 되어가면서 정신 차려가지고 다 똘똘똘똘 뭉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업의 속도가 굉장히 많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는요. 다른 환경에서 다른 음식을 먹으면서 다른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밀어내지 마시고 내 마음의 크기를 넓혀서 받아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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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면 여러분들은 임페리얼이 분명히 빨리 될 거예요.
저희 스폰서이신 이혜정 임페리얼님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은 임페리얼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시간을 갖기도 하지만 아직도 파트너를 위해서 현장에서 뛰세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임페리얼이 되려면 동네에 지나가는 거지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파트너 꼴보기 싫다고 안 봐주고 내 스폰서 꼴보기 싫다고 우산 씌워가지고 내 조직이야 건드리지 마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임페리얼 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넓은 호수처럼 이 사람도 품고 모래도 품고 돌멩이도 품고 자갈도 품고 해가지고요. 내 안으로 다 들어올 수 있게 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조직을 이루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는 임페리얼 마스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 금요일에 애터미 회사에서 주관하는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부업자건 전업자건 석세스 아카데미를 빠지는 분은 저는 부업자라는 얘기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업을 하시더라도 석세스 아카데미는 꼭 가셔야 되고요. 전업자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 3번 갔는데요. 저 5번이나 갔는데요.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서부터 내가 2023년 4월 10일 오늘서부터는 세미나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라고 단상에서 성공자가 되어서 자신 있게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꼭 바라면서 저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